글자요. 진짜 이게 글자가 막 깨졌구나. 사슴이 용에 달라붙어서. 자, 마을 이자는 오늘날 쓰여진 형태로 보면 밭전자하고 또자가 합쳐져 있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밭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밭으로서 뜻을 갖다가 새기먹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밭마를 뜻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중국에서는 논밭을 다 뜻해요. 논밭을 다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농토예요. 그냥 농토를 뜻하는 말이고 일본에서는 논만을 뜻하는 글자로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중국처럼 최초에는 논밭을 다 뜻하는 글자죠. 이게요. 최초에는 논밭을 뜻하는 글자인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는 그 논농사가 발달이 돼 있어요. 논농사. 논농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논과 관련된 글자를 특별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논에 해당되는 글자를 이렇게 물숫자에다가 밭전자를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음을 뭘로 오지 힘든데 이게 딱 쓰면서 지금 이걸 무슨 답이라고 하더라? 수다할 답? 유창을 답. 아, 유창을 답. 유창을 답자예요. 유창을 답자하고 글자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냥 이 말이 먼저 있고 나서 문자가 나중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 상황이야. 문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없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걸 뭘로 해야지 근데 이미 기존에 유창을 답자예요. 유창을 답자를 그대로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로 봐서 갖다 붙인 걸로 보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논답자를 새롭게 만드는 바람에 이게 반만을 뜻하는 글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새김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논밭 가운데 논만을 뜻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밭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왜 논이 발달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화강암의 나라예요. 화강암의 나라고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흙이 비가 내리면은 이렇게 물을 잘 고여 있게끔 만들어주는 땅이기 때문에 물을 가둬서 논농사를 질 수 있는데 일본은 화산으로 만들어졌잖아. 현무암. 구멍이 뻑뻑 뚫려 있잖아요. 그게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물이 쫙 빠져나와 버리니까 물을 가다 놓고 농사를 질 수가 없어. 그래서 밭농사가 발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밭농사가 발달될 때 밭에 대한 글자를 새롭게 만드는데 밭을 만들 때 화전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화자를 이렇게 붙여요. 불화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새롭게요. 이게 밭을만을 뜻하는 글자가 됐죠. 이렇게 밭만 뜻하겠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밭이 많고 논이 적다 보니까요. 현무암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해? 대륙 진출의 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침략의 명분의 기치로 된 말이 뭐예요?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테니까 빌려달라 이거죠. 빌까자.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비켜달라 이거죠. 근데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구원병을 보낸 이유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뜻을 못 이루니까 결국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결국은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근대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도로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도로. 국도 오늘날에 저 도로 명칭의 1호, 2호가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 국도 1호가 어떻게 목표에서부터 신호주까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국도 1호, 예, 국도 1호가. 국도 2호가 뭐예요? 목표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 번호가 이렇게 홀수로 돼 있으면은 세로 형태의 세로.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국도가 33호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것은 남북 방향으로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24호다 그러면 이거 홀수잖아요. 이것은 가로 방향으로 돼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로로 돼 있는 것은 홀수. 아니 저 홀수 그다음에 가로로 돼 있는 것은 짝수 형태예요. 이때의 기준이 적용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야들이 국도 1호를 갖다가 목표에서부터 신의주까지 만든 것은 여기가 백두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백두대간이 이렇게 해서 태백에서 이렇게 꺾여서 지리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높고 여기가 낮은단 말이에요. 동부서저정이 우리나라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서쪽 낮은 지대는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가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이게 평야지대가 곡창. 곡식곡자예요. 곡식의 창고처럼 여겨지는 띠대자에 띠대자. 협대할 때 쓴 거죠. 이 띠처럼 이렇게. 곡창지대를 통해서 국도 1호를 만든 거예요. 이 의도가 있어요. 자기들 곡물 이게 논이 없다 보니까 논에서 나는 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쌀을 싹 걷어가려고 여기다가 또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길이 뭐냐면 눈보라 힘을 치는 전군가도 뭐 해가지고 신장로도 이게 국도 1호에서 곡물을 실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장로. 새 신자 써서 새롭게 지은 길이다 이거예요. 그 이 신장로 1호 길이 전군가도예요. 전군가도 눈보라 빛이 가는 전조고 군산 이저 최초의 1호의 신장로고 군산이 저 일본으로 곡물 실어가기 위한 창고가 있었던데 군산에 가면 장미동 이런 지명이 뭐예요? 그렇죠. 창고가 장미동의 밑자가 쌀 밑자야. 장은 저장할 장자고 쌀을 저장해뒀다가 거기서 싣고 가는 거야 지금 일본으로. 그래가지고 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굶어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나라 반동사 같은 데서 나면 작곡 콩 같은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반대로 보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 조병식이죠. 방국령을 내리고 뭐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 있던 거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신장로에 저 벚꽃이 유명해. 일본 놈들이 닦아놓은 길에 그거 벚꽃 필 때 유명한 이유. 거기 벚꽃 많이 심어놓은 이유가 거기 일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간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뜻하는 이 밭자자가 원래는 그냥 밭이 아니고 모든 농토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일본에서 밭자자를 논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아전이라는 사람이 내 눈에 물 끌어들이기가 이게 밭자자를 쓰면 논으로 풀이된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아답인수라고 했을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걸 사자성어로 만들었으면 내 눈에 물결을 아답인수라고 했을 텐데 아전인수가 된 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밭자자를 논의 뜻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발전은 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토로 봐야 돼. 농토. 우리 사람들이 배운 대로만 뭔가를 풀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글자에는 원래는 논밭을 뜻하는 농토였어요. 그 농토가 있고 그 농토를 이루는 흙을 갖다가 펴는 글자예요. 지금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농토를 만든 것은 누구였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모여 사는 마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을 뜻하는 글자가 됐고, 이 마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이 있으면 마을 주변에 농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농사를 지어서 먹을 만큼의 농토가 필요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 마을도 마찬가지로 그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할 만큼의 농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땅을 놓고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간에는 적당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력이 없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한 거리와 관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거리 단위로도 쓰여요. 거리 단위. 그래서 십리, 백리 할 때 쓰이는 이 글자를 써요. 거리에 단위. 옛날 책화라고 해가지고 이웃말에 들어가면 보상을 오고 배상을 오고 뭐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을이 형성됐으면 알게 해준 거죠. 그래서 뭐 마을이 책임자인 이장을 때요. 국문에서 이니까요. 그럴 때도 쓰이지만은 십리, 백리, 천리 할 때 쓰이는 글자 이거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고 저희 도우면서 의미역하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리는인데요. 이 글자를 구수록변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만 저는 글을 쓸 때에 구수록자의 원리 형태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사실은 원래는 구슬이 이렇게 실에 많이 끼어진 걸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걸 간략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임금왕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 같은 형태 점을 찍어서 구슬록자가 만드는 거지 원래는 이 글자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 변으로서 이 글자를 쓰고 있지만은 원래 형태예요. 사실은 이 글자하고 구분을 해서 점을 찍는 거 이게 원래 형태가 아니고 이게 원래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변에 쓰이다 보니 오늘 이걸 구슬록변인데 저는 구슬록변보다는 책에서 풀릴 때는 원래 형태라고 뭐 더 온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원래 형태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하여튼간 구슬록자의 원래 형태가 지금 설명할 때도 그래서 구슬록자의 원래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형태가 나올 텐데 구슬 관련돼서 구슬이라는 것이 다듬어서 고운 결이나 빛깔을 드러내야지 구슬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옥과 구슬인데 옥이 더 구슬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옥은 다듬지 않는 것도 옥이라고 하잖아요. 그저 다듬어서 동그랗게 만든 것이 구슬이거든요. 그래서 옥이 더 큰 개념이에요. 이 옥을 다듬는다는 뜻 다스릴 있죠. 옥을 다스려가지고 고운 빛깔이랑 결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열리지가 결이 서로 통한다는 말이 리자라고 했잖아요. 열리지 할 때 리자가 무슨 의미로 쓰였냐? 결이 이어져 있다 이거예요. 결이 이어졌는데 그 가지끼리 이어진 거죠. 이게 결이라는 뜻이에요. 결. 자, 그럴 때 리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속리자예요. 속리자는 오드자하고 마을리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오드자가 원래는 위에 있는 옷 관련돼 가지고 소매로 이어문과 옷섭 부분 이렇게 표현돼서 오늘날 글자로 정의가 되는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에는 요 두 개의 자형 가운데에 음역할자를 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집어있을 때 중이 총이 되면서 이것도 오드자를 빼내면 오드자인데요. 속어 중자가 되고 그대로 변해서 속의 뜻으로만 쓰이면서 속충자가 되어서 충심으로 삼아드린다면 할 때 쓰이는 충자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쓴다고 쳤을 때 이것이 뭐이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두 손을 내밀어서 손에 식물을 두고 땅에다 심는 형태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물레자의 원래 오늘날 시물레자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 글자 원래 글자 아니에요? 시물레자? 시물레자. 이 시물레자가 연화발이들 합치면 얘가 이 몸이 하나 탈락되면서 열이 되면서 뜨거울 열자가 되고요. 더울 열자. 이열치열을 뜻은 더울 열자 되고 또는 이렇게 힘력자가 달라붙으면은 기세세자가 되고 얘가 단번에서 얘가 되고 쉐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있겠네. 니을자가 달라붙는데 여기서는 설이요 설. 예. 설까지 넣었어요. 이게 음역할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요 글자도 말씀설로도 쓰이고 뭐 기쁠 글자도 되기도 하고 뭐 흥음글자도 아니에요 지금. 예로도 익히고 설로도 익히고 뭐 쇠로도 익힐 때도 있잖아요. 조세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고 이게 음역할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드자에서 옷이 더럽다고 해서 더러울 설자란 말이에요. 더러울 설자. 외설적이다 뭐 할 때 쓰이는 설자란 말이에요. 외설적이다. 자, 지금 이 글자를 설명한 이유가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가 음역할자다 이거예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 이게 충이 됐고 이것은 설이 됐고 이것은 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리예요. 리. 그래서 오드자에서 이 글자와 똑같이 속은 리자인데 이것도 호들하면서 속의 뜻으로만 쓰이면서 속리자라고 이제 표리부동하다, 암암리 뭐 이런 말들이요. 뭐 이면지 뭐 이럴 때 쓰이는 이자가 바로 이 속리자, 속리자고요. 이 요글자는 상하식으로 쓰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좌우식으로도 쓰여 이렇게 오드자가 다른 글자가 없이 쓰일 때에 이렇게요. 오드자 다른 글자 쓸 때 이렇게도 쓰이지만 이렇게도 쓰이죠. 이렇게요. 이렇게도 쓰이는데 아마 이렇게 9번 쓰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도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글자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상하를 좌우식으로 우리가 봉우리 봉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 것처럼 좌우로 썼다가 상하로 썼다는 거죠. 속리자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해리리자인데 해리자는 쓰임이 많지는 않은데요. 물과 삼수변이 달라붙었네요. 물수자가 변하는데 이 바다에서 거리 측정하는 단위를 해리라고 그러는데 해리를 있죠. 몇 해리 하면서요. 100해리 200해리 하면서요. 바다에서 거리 단위로 쓰이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잉어리자예요. 원래 잉어가 리어였죠. 그러니까 리어. 이 글자에
물고기자 리어가 우리말에서 고구마가 돼서 이어가 되고 비음이 추가된 거죠. 잉어까지 온 거죠. 이렇게 이 비음이 추가된 경우가 한자에서 많아요. 이렇게 이게 수어가 송어가 되는 상황이죠. 수어가 송어가 되고 그렇죠. 상어도 사어에서 나왔죠. 상어가 돼. 이 상어의 껍질 부분이 까칠까칠해요. 그 옛날에는 오늘날 까칠까칠해가지고 뭘 부드럽게 다듬을 때 사포 쓰죠, 사포. 근데 옛날에는 사포가 없었잖아요. 철가루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네. 이 상어 껍질로 했어요. 그게 사포예요, 사포. 상어 껍데기 배처럼 얘기해가지고 사포가 상어의 껍질과 관련돼 있어요. 붕어도 마찬가지예요. 부어에서 나중에 붕어로 바뀌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이 공자 아들과도 관련된 글자죠. 그 다음에 다스릴 일자. 다스릴 일자가 좀 어렵게 얘기해줄 만한 글자이긴 한데 두 개의 다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글자하고 이 글자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글자는 다시 요것과 요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거 인자 생각했는데 아파가지고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도 인자 생각을 해.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질문 들어가지고 제가 연구해서 이미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무슨 자였죠 그게?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글자가 있었잖아. 두 개. 그렇죠. 두 글자. 네. 하나는 정성관자. 하나는 정성관자고. 네. 하나는 또 뭐 있죠? 그 힘줄 전자. 왼쪽 글자에? 네. 다음 시간에 알려줘요. 그러면. 까먹었어요 또. 이거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또 이제 설명이 쉽지 않은 글자인데 이것이 안일미자인데 안일미자가 나무 목자를 바탕으로 해서 선이 하나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을 때 끝이 자라지 아직 아니한 크지 아니한 나뭇가지를 붙여가지고 아니다는 뜻의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된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있죠. 그 안일미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고문자를 보고 이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요거는 전혀 다른데 이것은 외려 이게 이체자가 이 글자예요. 이게요. 이렇게 이체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올레자의 형태예요. 올레자의 형태는 이걸 반듯반듯하게 펴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올레자는 뭐가 관련돼 있어요? 보리와 관련돼 있잖아요. 이게 곡물인데 보리와 같은 곡물과 관련돼 있어요. 보리. 올레자에 고문자를 보면은 외려 올레자에 변형되어 들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곡물이 보리와 관련된 글자인데 그걸 반듯반듯하게 펴는 것뿐이에요. 이건 손에 독을 두고 다 같이 있는 행위에 등근어음이 맞고요. 요것도 그것 형태예요. 언덕 한자가 아니고 이 글자의 고문자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된 형태를 그냥 이렇게 펴는 건데 이게 어떤 받침대에 이렇게 받침대 한쪽 부분 모습 이렇게 어떤 대가 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연장해서 이렇게 펴낸다고 치면 이런 형태의 일부분만 이렇게 펴냈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걸 일부 문자학자들은 손으로 돼 있잖아. 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받침대에 들어가야 돼. 분명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렇게. 이게 입증. 요것이 응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이게 복잡하잖아요.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지 요런 형태로 바뀌고 요것은 그대로 정형화 시키고 이것도 간략히 해서 이렇게만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도구 같은 거 들고 받침대 위에 고무를 올려놓고 지금 쪼개는 상황이에요. 지금 쪼개는 상황. 이 껍질 같은 걸 쪼개가지고 속에 알맹이를 꺼집어내는 상황이에요. 지금 쪼갤 리자잖아요. 이게 쪼갤 리자. 이거 마을 리자고요. 이 마을 리자가 음역화라면서 쪼개기 위해서 다스린다. 이거 쪼개서 다스린다. 쪼개는 행위, 껍질을 쪼개가지고 그 속에 알맹이를 꺼내는 행위와 관련돼서 그렇게 하는 행동과 관련돼서 다스리다 이 뜻이 있어요. 공물을 다스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스리기 하는 글자고 이 작게 뭐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작다 이 뜻도 있는 글자인데요. 작다 조그맣게 작게 다스린다고 해서 작다 이 뜻도 있는데 우리 저 작은 차이를 갖다가 호리지차라고 할 때 쓰이는 이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자, 이 할푸님은 할 때 쓰는 글자야. 이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고. 그 할푼이라는 건 이제 야구 같은 데에서 타율 같은 거 얘기할 때 흔히 쓰는 거 아니에요? 메달 몇 푼 몇 리 해가지고. 이런 글자는 놔두시고 하고. 이게 저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래 흐트러진 상황이 아닌데 복사 과정에서 흐트러졌다고 있죠. 그래서 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제들도 막 밑으로 와 있고 그러네. 그게. 거기 막바로 밑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거 했는데 답이 뭐 어루불변, 목불식정, 숙맥불변, 분리문자가 답인 것 같은데 어제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 있었잖아요. 저는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이 있으면은 꼭 그 시험날 저녁에 거의 한 20년 넘게 해마다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들여다봐요. 나와 컴퓨터에서 어제쯤에도 들여다봤어요. 그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만요. 국어가 어려웠다고. 그 얼른 어떻게 어려운지 확인해보고 들여다봤는데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세봤어요. 문제를 이렇게 페이지를 20페이지나 돼. 문제지의 장수가 20면이야. 20페이지 20페이지인데 그것이 또 문제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지문들 있죠. 지문들이 길고 그러는데 참나 개념어들 어려운 용어들을 쭉 나 있는데 애들이 그거 읽다가 지치게 생겼어. 그리고 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독서 능력이 없고 특히 어휘력이 없으면은 안 어려울 수가 없어.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에 길들여져 가지고 영상을 보고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지 이게 자기가 생각 크지를 않아. 영상을 보고 영상에 있는 걸 옳고 그름 그대로 받아들여요. 책을 읽으면 글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하면서 한 번 정도 판단을 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없어.
영상은 판단하기 전에 그냥 다음 영상이 와버리니까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독서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글을 읽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야. 더더군다나 이 개념어들 한자로 이루어진 이 개념들이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뭐 실질적으로 한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근데 이런 것들 지금 불림문자 보니까 어제 수학 문제 불림문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불림문자 하면은 이심전심하고 관련이 돼 있고 교회 우리 학교 저는 지금 이 얘기가 고등학교 때에 추억을 되살려서 생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문제에 접해봤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별전, 신심상인, 이신전심, 불림문자 이것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나온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글자가 이제 들어가서 쓰여지는 그 글자 속에 쓰여지는 이 한자가 지금 설립자네요. 설립자. 설립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제 글자 하나 빠뜨렸대요. 그러고 보니까. 예. 음이 좀 달라져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을 거예요. 리을자가 미음자로도 바뀐다는 사실이야. 뭐 지난 시간 어디서 했더라? 아 보리맥자를 때 쓰는데 내냐. 지난 시간에 보리맥자 했네. 이게 레오고 메고고 설명할 때 설명했었죠. 이렇게요. 레, 메, 맥까지 와가지고 이걸 내고 이건 맥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가 되고 미가 맥까지 온 거예요. 지금 미가 되고 미가 맥까지 오면서 흙에다 묻은다고 해서 묻을 맥자예요. 매장 매몰 뭐 할 때 쓰인 글자예요. 뭐 매복 뭐 이럴 때 쓰인 글자예요. 매설하다 뭐 이럴 때 쓰인 글자. 자, 매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글자가 설립자네요. 교수님 고향이 남원시 산성군 목동이에요? 예. 그거 위성사진 찾아서 넣었어요. 저 빈 공간 같은 데를 뭔 걸로 채워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참에 이제 이야기원 이제 저거 관련된 거기 강원대가 저희 집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바로 설립자라고 있죠. 사람이 일정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일정한 자리에 서 있는 걸 표현한 글자인데, 사람이 일정한 자리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다란 뜻이 있지만요, 자리란 뜻도 있어요, 사실은, 자리. 자리란 뜻도 있고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자리를 나타낸 글자는 사람을 한 번 더 붙여가지고요. 사람을 한 번 더 붙여서 새롭게 이렇게 분화돼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음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립자가 고구마도 입으로 쓰이고 입성자, 기역, 니을, 비읍은 잘 타락했던 걸 알잖아요. 시월하지 않고 시월하지 않고 시월한 것처럼 그 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가 공모음으로 막혀서 이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음이 서로 차이가 생겨나서 그렇지 원래는 립과 이가 서로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자 사진 찾아봐도 이 설립자가 자리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사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서다는 뜻의 자리란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사람을 한번 붙여가지고요. 이 쓰였는데 음이 호대로 오면서 음의 차이가 생겨나가지고 립이 위 이는 시까지 해가지고 위가 되다 보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관련이 있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게 이 자리 위자는 설립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두 글자를 그래서 동일히 살펴보는데요.
이 설자가 조금 전에 사람이 일정한 자리에 서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서 있으니까 원래 사람도 오늘날 사람이 동물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이렇게 두 발 서서 행동하고 두 손을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동물하고 차이점이 생겨나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사람도 사실은 두 손이 땅을 짚었다니까요. 우리가 두 손과 두 발을 묶었을 때 사족을 묶는다고 할 때 사족이라는 말에 이 넉사자에다 발족자를 쓰고 있는데 사실 사족은 두 손과 두 발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죠? 이때 두 손도 발로 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손을 앞에 짚고 이렇게 찬도 기어오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사족보행 한다고 그래요. 사족보행. 이 인간이 원숭이 고릴라처럼 최초에는 있죠. 나무에서 살았어요. 나무에서 살았는데 그 나무에서만 계속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제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한 3시간씩 앉아서 넉넉히 있는 건 아니지만 3시간 보내는 것이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그래서 1년에 한두 편씩은 보는데 몇 년 전인가 그 빙하기를 주제로 해서 영화가 만들었다고 해서 가서 의도적으로 한번 가서 봤어요. 그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그 영화를 가서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가 설국열차였어. 설국열차. 근데 그 설국열차가 지구에 빙하가 온 걸 가상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는 간빙기 사이에 놓여있는데 지구가 빙하기가 오잖아요. 그게 최초의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오늘 체계전도를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데 유라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는데 이게 오시아니아일 거예요. 이게 육대주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구대륙이라고 오고요. 이게 아프리카하고 유라시아가 서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구대륙, 여기가 신대륙이라고 그러죠. 신대륙이라고 그러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말이 잘못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최초로 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서로 연결됐다니까요. 유럽도 진출하고 아시아로도 가고 하다가 빙하기 때 있죠. 빙하기가 지구에 와요. 그래서 여기가 서로 얼어붙어서 여기 이 사이 바다가 얼어붙어서 이게 베링해협이라는 곳이잖아요. 베링해협. 그렇죠? 그 베링해협을 통해서 아시아 원주민들이 이렇게 북아메리카 가고 거기서 다시 연결해서 남아메리카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콜럼버스가 이걸 갖다 이미 가서 원주민들 살고 있었잖아. 원주민들 발견한 거야 그러면. 근데 콜럼버스 재발견이라고 해야지. 어쨌든 간에 인류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아시아의 원주민들이 다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따뜻한 남쪽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가 올라가면서록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을 때 멜라닌 색소의 차이에 의해서 피부색이 달라진 것 뭐냐? 전부 다 같은 인종들이에요. 하나에서 나온 인종들이야 전부 다. 피부 색깔만 달라진 것 뿐이야. 환경이 저기에서 풍무가 달라진 것 뿐이라고. 근데 아프리카에 최초 살았던 인류는 원래 나무 같은 데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국열차 얘기했죠. 빙하기가 오니까 밀림이 어떻게 돼요? 초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환경이 추워지니까. 그럼 나무가 없잖아요. 그 맹수들을 피해서 나무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땅에서 그래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맹수들한테 잡혀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 그러니까 먹이 활동 같은 거 하다가 맹수들 잡혀 먹지 않아서 우리 그 동물 왕국 보면 마못이나 몽구스들이 먹이 활동 무리지어서 다가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두 다리를 세우고 이렇게 사막을 경계하잖아요. 마못이나 몽구스 이런 거 보면은 사람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원래 두 손 땅을 짚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 직립인으로 바뀌었는데 사람이 나무에서 살았던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 있죠.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어디다 딱 손 잡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오랫동안 붙잡고 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으러 보면 악력이 없어요. 태초의 인간들이 나무에서 자라가지고 이 장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사람 손에 장장근 근육이 있는데 그게 발달되는데 아이 때는 그게 이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악력이 비교적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직립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오늘 인류를 갖다가 학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직립인으로 인간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보거든요. 이 호모 에렉투스인 사람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직립인으로서의 사람을 갖다가 표현한 거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요 이루어진 이 글자가 설립자인데 이 설립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요 음의 역할하는 글자들이 삭감립자가 있고요. 삭감립. 삭갓인데 삭갓을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립인데 대나무 말인데 삭갓이죠. 삭갓립자. 이게 초립동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초립동 뭐 페퍼파리. 김삿갓을 갖다가 별칭으로 김립이라고 돼요. 김립. 본명은 뭐예요? 김병연이잖아요. 김병연. 김삿갓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 배우는 학교에서 배울 때 김삿갓에 대해서 좀 배운 것이 있고 막 김삿갓 시 같은 것도 뭐 유희시 같은 거예요. 이 시험에도만 뭐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서북민족항쟁 잉에 대해서 배울 때 또 김삿갓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 서북민주항쟁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뭘로 배웠어요? 홍경래난. 홍경래난인데 이 난이라는 것이 나라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라는 게 관점이라고 있잖아요. 관점. 사관. 관점이 지배자층에서 보느냐 민중층에서 보느냐 달라. 그러니까 지배자층에서 볼 때는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것으로 봤지만은 민중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항쟁이야 민중항쟁. 그래서 서북민중항쟁이라고 한 거예요. 홍경래를 난을 갖다가 홍경래를 갖다가 나라에서는 홍경래 난이라고 할 때 부정적으로 봤지만은 우리 노랫말 있잖아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 홍경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 못 살겠다 홍경래 그러잖아요. 그게 그 노래 가사에서는 홍경래를 나를 일으킨 사람으로 보지 않고 민중을 위해 투쟁한 사람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게 할아버지가 김삿갓 할아버지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려고 치면은 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해고 관심 있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저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입장 휴게소 갈 때 입장이 삭갈자잖아. 뭐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제가 우리나라를 많이 돌아다녀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명 관련돼 가지고 우리 허문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많이 안 들어다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쪽에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요 알았을 텐데 그쪽은 또 암다 이번 쪽인 것 같네. 어쨌든 죄송하다는 얘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쌀알 입자요. 뭐 다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 뭐 알아서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르니까 미안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 쌀밑자가 달라붙었네요. 쌀알 입자예요.
쌀을 작은 것으로 박았기 때문에 그냥 알립이라고 돼요. 그냥 알립인데 작은 알과 관련돼 가지고요. 입자가 고르네 뭐 어쩌네 그거 더 작으면 이제 밀입자라고 뭐 할 때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이 약간 밖에 가서 랍으로도 쓰이는 글자가 있네요. 랍. 립이 랍으로 바뀌면서 예. 손이 달라붙어 해서 손을 끈다고 해서 끌랍이요. 손을 당긴다고 당길랍이라고도 하고요. 납치, 피랍 뭐 할 때 쓰는 거죠. 끌고 갔어 북한에서 우리나라 어선을 피랍했다 이거죠. 구간대에서 앞에 쓰면 납인데 납치하다, 납북하다 뭐 할 때 쓰이는 납자잖아요. 그리고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 가운데 또 기억을 해야 될 글자는 라면도 람면에서 나왔잖아요. 라면. 면발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끌어당겨 붙이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짜장면에 면발을 몇 번 끌어당긴다고 했어요? 몇 번 끌어당겨서 이렇게 넣었어요.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당겼다가 딱 붙이는 순간 몇 개로 바뀌어요? 2개로 바뀌잖아. 이게 한 번에 2개가 됐어요. 한 번 끌어당길 때. 그럼 두 번째는 몇 개로 바뀌어요? 4개. 세 번째는 8가닥. 네 번째는 16가닥. 다섯 번째는 32가닥. 여섯 번째는 64가닥. 일곱 번째는 128가닥. 여덟 번째가 256가닥. 256가닥이 아마 짜장면 면발 가닥일 거야 아마. 이 8번 당기는 거야 8번. 반죽에 가지고 딱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이거 계속 오다 보니까 저도 한심스러워지는데 그걸 굳이 8번까지 쉬어가면서 했잖아 지금. 256가닥이. 이 256가닥하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은 500 몇 가닥이요? 518가닥?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기스면 있죠 기스면. 기스면이라고 해가지고 기스면은 안 드셔보신 분이면 그 중국 요리 가운데 지나 기로 발음된 것들은 다 닭게자로 생각해야 돼. 닭게자. 중국 발음으로 기야, 라조기, 깐풍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닭게자예요. 기스면도 한자로 쓰면 게사면이야. 게사면. 이 닭국물을 이용해 가지고 실처럼 이게 한 가닥 더 뺐으니까 더 실처럼 이제 가늘어진 거야 이게. 실처럼 가늘어진 거야 이게 한 가닥 더 뺐으니까 가는 면이야 이게. 그렇게 기스면이 이게. 512가닥이요? 512가닥. 정정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숫자에 또 약해요. 뭐 실수를 한두 번은 일단 이게 동영상을 이제 가끔가다 제가 하면서 듣다 보는데 잘못 틀리게 얘기한 거 많더라고. 내가 왜 저렇게 틀리게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될 상황이야. 물론 정확히는 좋은데.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하여튼 라면 그래서 이게 라면도 람면에서 나왔어요. 이 라면. 라면은 라면회사에서 물어보세요. 그건 이제 기계에다 한꺼번에 빼는 거니까. 면을 집어가지고 기계에다 그냥 한 번에 빼니까. 굵기를 조정하네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죠. 이건 수타면이야, 수타면. 네, 수타면. 중국어 발음이 스클럽이 라 발음나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중국 발음으로 이제 라로 발음되니까요. 중국에서는 마지막 종성이 니은하고 이응만 남아 있어요. 중국 발음에서는 마지막 종성으로 쓰이는 자음이 니은과 이응밖에 없어. 우리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응 6개가 아직도 쓰이고 있는데 중국은 니은이야. 니은, 이응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읍을 쓸 수가 없지. 중국 발음은 다 없어진 거야 지금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운자 찾아내고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보다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한자를 우리 한자음으로서는 운자를 찾아낼 수 있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중국어는 이제 이미 종성이 없어지는 바람에 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중국 분들은.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이 글자가 있네요. 우릅자요. 입, 읍까지 왔다 이거예요. 립이 이것도 고구마에다가 입으로 익힐 수 있는데 그 입이 읍으로 오는데 이게 물은 물인데 눈에서 나는 물이에요. 근데 소리 내지 않고 우는 울음이 눈물이에요. 이게 우는 모습이에요. 이게 소리 내서 우는 것은 울곡자예요. 소리 내서 우는 것은 울곡자고 이거 소리 내지 않고 우는 우릅자예요. 서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울다 이것도 울다지만은 이것은 소리 내서 우는 거이고 이것은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것이에요. 이게 눈물을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읍소하다 뭐을 때 쓰이는 글자예요. 또는 뭐 사자성 가운데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읍참마속. 읍참 마속은 사람 이름이에요. 제갈량의 참모 중요한 참모 이름이요. 마속. 이 마속이 백미라는 말 있죠. 백미. 우리나라 장편 소설의 백미는 뭐 박경리 선생의 뭐 토지다 이런 표현의 백미가 흰 백자에다가 눈썹 밑자예요. 흰 눈썹. 이게 마속이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데 마씨 이 사람의 형이 4명이나 있어. 이게 막내예요. 막내. 이 사람이 막내고 오형제가 있는데 오형제 가운데 막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오형제가 일반 사람보다 뛰어났어. 오형제 자체가 뛰어났는데 그 오형제 가운데 맏형이 마량이 있어요. 마량 이렇게 쓸걸요. 마량 제가 기억이 확실한 정도였네요. 마량 이렇게 쓰는데 마량이 그런데 다소 오형제 가운데 더 뛰어났어. 일반 사람보다 오형제가 뛰어나는데 그 오형제 가운데 맏형인 마량이 더 뛰어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이 딱 흰 눈썹이었어. 이 옛날 조순시장이 서울시장 가운데 조순시장이 눈썹이 하였단 말이에요. 조순시장처럼 눈썹이 하였어. 그래서 보통사도 뛰어넘는데 더 뛰어난 상황을 놓고 백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마속 그러면 마량도 생각하고 백미도 생각해야 돼. 하여튼 이런 말고 관련이 되기도 한 사람인데 이 읍참마속에도 쓰이네요. 자,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면서 위에 음도 쓰이는데요. 위치 뭐 할 때 쓰인 글자죠. 뭐 이리 뭐 할 때 쓰는 위상 뭐 할 때 쓰인 글자인데요. 위라는 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여기 위라는 음에다가 입성자 기역자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은 우기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기 되기도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날일자가요. 날일자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해가 떠서 빛난다고 해서 빛나옥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자가 달라붙은 글자예요. 이 글자는 다음날 익자인데요. 새가 날아가지고 옮겨가듯이 이제 옮겨간 나르고 관련돼가 이게 다음날 익자인데 이길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참 이렇게 같은 글자죠. 좌우를 갖다가
상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이길배송을 때 쓴 글자. 이길배송. 이것은 뭐 어휘로서 익히 아는 글자는 없지만은 요 글자에서도 하여튼간 설립자가 음역하는 글자. 근데 요즘에 조금 전에도 저 대학교 수학률 시험 국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어휘 능력, 문해력이 약해가지고 엉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왔죠. 대학교에서 금일 레포트 제출을 하니까 그 금요일을 알고 레포트 제출 대학생들이 제출했다고. 금일도 모르는데 이 길을 갖다가 알겠냐고. 금일은 뭔데? 지금 신문에 크게 난 게 네.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 프로야구. 네? 근데 LG가 네. 29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올해 프로야구요. 네. 근데 그게 뭐라 그러냐? 29년에 한을 풀었다는데 한을 한자로 했는데 네. 그걸 나라 한으로 쓴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나 그런 얘기 있어요. 신문에 아니 그걸 저는 썼어요. 요즘에 그거 봤어요. 요즘에 문에 쓰다고도 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찾았는데 그걸 찾은 거야. 아, 저는 요즘에 지구력과 관련된 얘기, 지구력을 지구의 힘으로 아는 애들이 있다고 뭐 그런 걸 또 요즘 봤어요. 문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참. 아니 그 얘기인가 저도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생각나요. 심심하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심심한 사고를 들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이 심심하다 심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에서도 그거 심심한 그걸 표현을 하는데 텔레비에서 자막에다가 심심을 갖다가 기쁠 심자를 두 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난 참말로. 그것도 발전한 거죠. 그래, 두 개지 하나 맞췄으니까요. 참, 나 어쩌고 니가 없어가지고. 그걸 한 이심심이 아니다고는 건 알았는가 봐. 근데 심심을 이 두 글자, 똑같은 앞에 우리말로 똑같은 심심이니까 똑같은 한자리는 생각이 있는가 봐. 하나의 기쁘심자를 써야 되는데, 똑같은 글자, 텔레비 자막에다 그렇게 쓴 걸 본 적 있다니까요? 이것도 얼마 전이야. 아이 쓰지를 말던지. 그런 잘못들이 많아요. 뭐 가채를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될 걸 이렇게 쓴다든지.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이 엉망이요. 나와서 말하는 것 보면은 활용 첨용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활용해놓고 뒤에다가 이제 뜻해주고 뒤에다가 뭐냐고 그랬더니 활용점화 뭐 활용점정이란 말을 몰라 가지고 활용점화라고 했었고 뭐 활용점령이라고 했었고 참. 분식이 뭔지를 모르더라니까 분식이. 네. 뭐이지? 자, 그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가 말맞자예요. 말맞자인데 제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다음 자,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1시부터 좀 다른 강의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는 뜨거든요. 예? 1시부터 다른 강의가 있는 걸로.